어르신 여러분, 요즘 밤마다 자다가 깨시는 일이 잦으신가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날이 밝아버린 경험 많으시죠?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거지라며 체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과 뇌가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면증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풀 기회가 없거나 혹은 긴장된 근육을 안고 그대로 침대에 눕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꽉 묶여있던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뇌가 이제 쉬자는 신호를 주어도 근육은 여전히 깨어 있으니 숙면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 10분, 짧은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은 숙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을 풀어주고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은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감신경이라 불리는 긴장 상태를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칭은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라는 메시지를 뇌와 몸이 서로 주고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교토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에게 단 10분짜리 저강도 스트레칭을 4주 동안 매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70% 이상에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길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을 쓰지 않고 거창한 장비도 없이 오직 자기 몸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보다 호흡의 리듬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몸을 늘리는 동작보다 길게 내쉬는 숨, 이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은 사실상 움직임을 빌린 호흡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엉뚱해 보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직접 따라 해보시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몸을 잠잘 준비시켰는가? 단순히 불을 끄고 눕는다고 해서 몸이 바로 잠들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혹시 TV 뉴스를 보고 분노와 불안한 감정을 안고 눕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가 굳은 허리와 다리를 풀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깊은 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굳은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려주고 허리를 가볍게 비틀어주며 깊은 숨을 내쉰다면 그 순간부터 뇌는 이제 정말 쉴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 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나요? 정말 그 짧은 스트레칭이 내 불면을 바꿀 수 있을까? 네, 그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분이 어느 날은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완전히 끊어내면 애가 다시 이렇게 푹 잘 수 있구나 하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바꾸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깊은 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10분 스트레칭,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수면 루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는 피곤해서 당장이라도 잠들고 싶은데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이루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뇌가 알아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몸이 먼저 풀려야 뇌가 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과 뇌는 깊은 잠을 향한 하나의 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왜 제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멀쩡해서 잠이 안 올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몸과 뇌가 따로 노는 겁니다. 뇌는 쉬자고 하지만 근육은 여전히 전투 태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낮 동안 수많은 자극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어깨가 뭉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종아리가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뭉친 근육은 뇌에 계속해서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뇌는 쉬고 싶어도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스트레칭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게 휴식의 허락장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풀어지면 뇌도 이제 경계태세를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파는 점점 느려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깊은 잠의 파동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10분 스트레칭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절반 이상이 잠드는 시간이 15분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풀어준 것뿐인데 뇌가 더 빨리 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몸의 이완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근육의 긴장을 직접 줄여야만 뇌파가 바뀐다며 신체적 요인을 더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몸을 풀면 뇌도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내 몸을 쉬게 해주었는가? 혹시 TV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대로 침대로 들어간 건 아니신가요? 그렇게 뭉친 어깨와 허리 종아리를 그대로 안고 누운다면 뇌가 과연 깊은 휴식을 허락해 줄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수면제를 10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약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뇌가 그냥 잠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벽에 기대 늘리고 허리를 부드럽게 비트는 10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2주 후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몸이 풀리니 머리가 먼저 쉬는 게 느껴집니다. 약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뇌는 혼자 잠드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함께 잠드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원래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지요. 그러나 그 복잡한 생각도 결국 몸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된 근육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풀리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몸과 뇌는 한 몸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어야 뇌가 비로소 쉼을 허락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10분만 몸을 풀어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뇌를 달래고 마침내 깊은 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트레칭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몸을 늘리는 것과 호흡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깊은 이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호흡과 스트레칭의 황금조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긴장하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화날 때 숨이 가빠지는 경험 다 있으시죠? 반대로 평화롭고 행복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집니다. 이처럼 호흡은 우리의 감정과 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면 뇌의 상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긴 호흡을 내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를 천천히 늘리며 후하고 길게 내쉬는 순간 단순히 근육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뇌도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마치 몸과 뇌가 이제 그만 긴장하자 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스트레칭과 호흡을 동시에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스트레칭만 한 그룹보다 호흡을 함께한 그룹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그룹의 움직임은 같았지만 호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는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호흡이 핵심이고 스트레칭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신체 자극이 호흡의 효과를 배가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호흡과 스트레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질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죠.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호흡의 소리 자체가 뇌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쉬하고 내쉴 때 나는 작은 숨소리가 뇌의 청각 신호를 자극해 마음을 더 빨리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숨을 내쉴 때 소리를 조금 내보라고요. 스스로 내는 그 소리가 뇌에게 괜찮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속삭이는 자장가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린 뒤 후하고 길게 내쉬며 내려보십시오. 이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두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여보십시오. 단 2-3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며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들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호흡 스트레칭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숨만 고르고 몸을 풀면 금방 잠이 옵니다. 저는 제 몸이 이렇게 순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과 호흡을 자신만의 의식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숨을 깊게 내쉰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긴장 속에서 얕은 호흡만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몸은 긴장 모드, 뇌는 불안 모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 10분 호흡과 스트레칭을 함께 한다면 몸과 뇌는 마치 기적처럼 동시에 풀어지며 깊은 잠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호흡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만나면 뇌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10분을 호흡과 스트레칭에 선물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의 숙면을 되찾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리가 무겁거나 종아리가 붓거나 발끝이 찌릿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근육은 경직되고 신경은 예민해져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도로와 같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으로 도로가 막히면 교통체증처럼 혈액도 정체됩니다. 스트레칭은 그 막힌 도로를 열어주는 청소차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가볍게 다리, 근육을 늘려주면 정맥 속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고 뇌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 결과 뇌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며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몸을 늘려주는 동작 하나가 숙면의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리 스트레칭을 8주간 매일 실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밤중에 깨는 횟수가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와 심장이 동시에 안정되며 이는 곧 깊은 수면으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이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 외에도 혈관벽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 산화질소라는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스트레칭은 약간의 혈관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단순한 동작이 혈관약을 대신하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에 앉아 두 다리를 쭉 뻗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밀어내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어서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려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물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벽에 기대어 3분간 올려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의 혈류가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리고 두세 번씩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늘 피곤해 하셨죠. 그런데 매일 저녁 제가 알려드린 다리 스트레칭을 2주간 꾸준히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시원해지니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깼는데 요즘은 그냥 푹 잡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본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혈관은 이미 나빠져서 별 소용 없을 거야.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풀어주면 내일은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작지만 꾸준한 스트레칭이 쌓이면 혈류는 점점 개선되고 결국 숙면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숙면은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면 뇌는 평온해지고 심장은 안정되며 몸 전체가 깊은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다리와 몸을 부드럽게 풀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더 젊고 활기찬 아침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는 늦게 자고 다음 날은 일찍 자고 또 어떤 날은 TV를 보다가 졸다가 깨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고 결국 잠이 와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 속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 작동하는 이 시계는 낮에는 깨어있게 하고 밤에는 잠이 오도록 리듬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에도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불빛, 일정치 않은 수면 습관, 그리고 부족한 저녁 활동, 이것들이 시계를 어긋나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단 10분 스트레칭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습관이 뇌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다라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다시 안정된 리듬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녁 9시에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단 4주 후 참가자의 수면 효율 잠든 후 실제로 잔 시간 이평균 20%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작지만 규칙적인 습관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리듬 회복의 핵심은 시간의 규칙성이지 스트레칭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스트레칭이야말로 신체와 뇌를 동시에 자극해 리듬을 더 빨리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10분의 작은 습관이 몸과 뇌의 리듬을 되살린다는 것이죠. 제가 진료요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다가 다시 밤에 뒤척이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약도 소용없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9시 TV를 끄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더니 한 달 뒤에는 밤 11시 전에 숙면에 드는 패턴이 자리 잡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시계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졸음이 찾아와요. 30년 전 직장 다닐 때처럼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시계는 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고장난 알람처럼 새벽마다 울리며 여러분을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계를 다시 맞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간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몸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완되면 뇌는 그 리듬을 기억하고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분비한다는 것이죠. 마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종이 울리듯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잠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리듬 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10분 스트레칭뿐입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몸을 풀어보십시오. 그 10분이 쌓여 결국 평생의 숙면을 되찾는 기적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껴야지 괜히 움직이다가 더 안 좋아진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습니다. 혈액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을 통해 흐르고 뼈는 움직임 속에서 칼슘이 채워지며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정체되고 근육은 위축되며 신경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잠도 더 불안정해지고 깊은 잠은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잠을 청할 때 몸이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숙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하루 평균 활동량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면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거의 쓰지 않는 경우 밤에 다리가 불편해 뒤척이게 되고 결국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불면이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불면 때문에 낮에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이든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움직임이 줄면 잠은 더 악화되고 잠이 나빠지면 또 움직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시며 하루 종일 TV 시청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셨지만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10분 스트레칭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주 뒤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낮에 조금씩 움직이니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약을 줄여도 잠이 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원래 활동을 안 해도 잠이 잘 와야 정상이지 않나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력이고 생명력이 있어야 깊은 잠도 찾아옵니다. 움직이지 않고 얻는 잠은 얕은 휴식일 뿐 진짜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움직임이 부족한 노인일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뇌가 아직 활동 시간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 밤에도 뇌는 깨어 있으려 하고 우리는 침대에서 뒤척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입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쓰면 혈류가 흐르고 근육이 살아나며 뇌는 밤이 되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쌓여 깊은 잠이라는 큰 선물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움직임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을 아끼느라 가만히 계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단 10분 스트레칭.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수면과 활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모든 운동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의 운동은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밤늦게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땀을 쫙 빼면 피곤해서 잠이 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려서 눕자마자 더 깨어나고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전투나 도망 같은 긴급 상황에 반응하는 신경이지요. 그러니 밤늦게 근육을 혹사하면 몸은 마치 아직 낮이다, 더 활동해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숙면을 도와야 할 운동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격렬한 운동을 한 성인 중 6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똑같이 운동이지만 방법과 강도가 달라지면 결과도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강도 높은 운동도 꾸준히 하면 결국 수면에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과 호르몬 반응이 둔화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가뜨린다고 반박합니다. 아직도 정답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년기의 숙면에는 가벼운 움직임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아파트 단지를 1시간 이상 빠른 속도로 걷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밤에는 걷기를 줄이고 대신 10분 스트레칭으로 바꾸십시오. 한 달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땀을 빼지 않아도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밤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세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몸을 긴장시키고 숙면을 더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친 피로가 아니라 편안한 이완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밤에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 가벼운 스트레칭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숙면 호르몬을 돕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걷고 움직이되 밤에는 반드시 몸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야만 몸이 진짜로 오늘 하루를 마쳤다라고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밤마다 격렬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단 10분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내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불면 때문에 혹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며 수면제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단기적인 도움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이 없습니다. 수면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복용 후 20-30분 안에 잠들게 해주고 일시적으로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엔 한 알로 효과가 있던 것이 점점 두 알, 세 알로 늘어나야 하고 결국에는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의 숙면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낮 동안 졸음,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의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3배 높아졌습니다. 밤에는 겨우 잠을 얻지만 낮에는 넘어져 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수면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 복용은 뇌의 자연 수면 회로를 망가뜨린다며 강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3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잔다며 눈물 섞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약이 듣지 않고 낮에는 자꾸 어지러워서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동시에 매일 저녁 10분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2달 뒤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잠이 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제 몸이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약 없이는 나는 절대 못 잔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약에 의존하면서 그 능력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스트레칭과 호흡은 그 잠재력을 깨워주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제 복용이 아스테리스크, REM, 수면 꿈꾸는 단계를 억제한다고 보고합니다. REM 수면은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약에 의존해 얕은 수면만 반복한다면 잠은 자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불면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약은 임시 방편이지 평생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 10분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몸과 뇌를 스스로 잠들도록 훈련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약에 기대기보다는 내 몸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약통을 먼저 찾지 말고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잊고 있던 숙면의 힘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는 원래 잠이 얕아. 젊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들어서는 더 그렇지. 진료실에서 불면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젓습니다. 원래 얕은 잠이라는 건 대부분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뇌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 스트레스, 움직임, 부족 호르몬 변화 등이 겹치면서 잠이 얕아지는 경험을 할 뿐입니다. 그 경험을 나는 원래 얕은 잠 체질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원래 얕은 잠이라고 말한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충분히 깊은 수면 단계, 서파 수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주 깨다 보니 자신이 얕게 잔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의 수면은 질적으로 얕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생활 습관과 환경만 개선해도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십 년 만에 깊은 잠을 경험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1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나는 잠이 얕아서 쉽게 깨는 사람이라고 믿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호흡 루틴을 꾸준히 한 달간 실천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꿈도 안 꾸고 푹 자고 나니 아침에 몸이 새처럼 가볍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누리지 못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불면이야. 나는 원래 얕은 잠 체질이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시고 몸과 뇌가 이완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얕은 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바꾸면 얕다고 믿었던 잠은 언제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잠이 얕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일수록 실제 뇌파상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원래 얕은 잠이라는 생각 자체가 불면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잠을 거부하면 뇌도 따라 잠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잠들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내가 아직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하시지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원래 얕은 잠이다는 착각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변화, 바로 단 10분의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나는 잘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뇌는 믿기 시작하고 결국 몸은 그 믿음을 따라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얕은 잠 체질이 아니다.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 작은 믿음이 습관과 만나면 여러분의 수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푹 잤다 라는 감탄을 해보셨나요?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드는 그 순간 자체가 황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으로 고생하다 보니 잠은 두려움과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침대에 눕는 것조차 힘들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잠이 오는 순간은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근육이 풀리고 호흡이 느려지고 뇌파가 서서히 잔잔한 파도처럼 흘러갑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이완감은 그 어떤 약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이 드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십시오. 단 10분 스트레칭으로 몸이 풀리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황홀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서서히 풀리듯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서서히 잠의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실제로 프랑스 리옹 신경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숙면 직전에 이완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잠이 드는 순간을 즐기는 태도 자체가 뇌를 더 빠르게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태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면은 단순히 뇌의 자동 반응일 뿐 주관적 감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잠드는 순간의 황홀감이 뇌에 긍정적 신호를 주어 수면 질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후자의 입장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더 깊고 오래 자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생을 나는 잠과 전쟁을 치른다고 표현하실 만큼 불면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칭과 호흡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몸을 풀고 나면 따뜻한 파도가 밀려와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잠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여러분, 잠이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잠은 황홀하게 맞이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 순간이 선물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잠들 때마다 불안해서 더 힘들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잠드는 그 순간을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스트레칭으로 긴장이 풀리고 나면 몸속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이완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잠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잠드는 순간을 황홀하게 즐기십시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약을 줄여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회복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10분 스트레칭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황홀한 선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숙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실천의 결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숙면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이야기할 때 한 번에 완전히 나아야 한다는 기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몸과 뇌는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불안만 커져서 잠을 더 멀리 밀어내게 되지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가 누적될 때 수면의 질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엔 스트레칭을 해도 바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이제는 20분 안에 잠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누적의 힘이 불면을 이겨낸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미넨 대학의 연구에서도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6주간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은 수면의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세 번째 주부터는 숙면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즉각적인 효과보다 누적 효과가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면 개선은 초기 2주 안에 효과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작은 호전이 쌓이면 뇌가 새로운 수면 패턴을 학습한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이 수개월 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어제도 못 잤는데 오늘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단 1분이라도 더 편안해지면 성공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남성 환자분은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나서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50분 더 빨리 잠들었다. 오늘은 새벽에 한 번만 깼다. 이렇게 기록을 이어가니 2달 뒤에는 오늘은 푹 잤다라는 문장이 적혔습니다. 그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편안해진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믿음 자체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생리적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숙면은 완벽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단 10분 스트레칭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쉽고 안전한 도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편안하다. 내일은 더 깊은 잠이 기다린다. 그 믿음과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나요? 불면은 나이 탓도 체질 탓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도와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단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믿던 분이 어느 날은 약을 줄이고도 스스로 잠들 수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원래 얕은 잠 체질이라고 체념하던 분이 스트레칭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깊은 잠을 되찾고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 그때마다 저는 다시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잠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흘려보낼 10분만 아껴도 됩니다. 그 시간을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는 데 쓰신다면 내일 아침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개운하고 어제보다 더 활기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 10분간의 스트레칭과 이완법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의 수면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매일 반복했을 때 뇌와 몸은 새로운 리듬을 학습하고 잊고 있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면 그것이 쌓여 몸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약속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 더 편안해진다는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나요? 정말 나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했고 연구가 뒷받침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은 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쟁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은 준비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 단 10분 스트레칭이 그 선물을 다시 안겨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에 기대어 점점 잃어가는 숙면을 바라보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단 10분 투자로 내 몸의 힘을 되찾으실 것인지요.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단 10분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더 맑고 가벼운 기분을 느끼신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처럼 잠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10분의 비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어제보다 더 편안하고 내일은 더 깊은 잠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숙면,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